실버 버튼 받으면. 그래서 구독 1회당 막 얼마씩 나오지 않아요? 아, 그것도 저기, 뭐야, 몇 명 이상 돼야 돼, 구독자 수. 그것도 뭐 조건이 뭐 있더만, 뭐 구독자 수 얼마 이상의 뭐 조회수 얼마 이상 돼야 되고, 구독자 수,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 조회수가 얼마 이상 나오던가, 영상이 뭐 꾸준히 한 달에 3개인가? 하여튼 꾸준히 올라가고, 영상이 겁나게 올리고 있지, 지금. 그거는 일단 조회수가 안 따라주고. 구독자는 아직 몇만 명 더 모아야 돼. 자, 하여튼, 그래서 봅시다. 그 프린트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산과 염기는 오늘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내준 프린트 과제가, 산하헌원이니까, 그거는 어느 학교나 다 중간고사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까지 계속 추적 검사할 겁니다. 알았지?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했거나, 아직 좀 미비하거나, 서술형은 안 해도 되니까, 심화 문제까지는 꼭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액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수용액의 성질을 우리가 액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이 들어봤음직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산성과 염기성 그걸 보는 거고,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그냥 중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말로 풀어서 쓰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수용액에서, 무슨 말이야?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이번엔 OH- 수산화이온이죠?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용액,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물에 들어갔더니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뜯어지면서 수소이온을 이렇게 내놨을 때 이걸 우리가 산이라고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염기는 BOH라는 물질이 있을 때 얘가 물속에 들어갔더니 B라는 양이온과 OH-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더라,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산이나 염기에 해당하는 물질은 무지하게 많겠죠. 근데 주로 문제에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에 적어놨는데, 해서 대표적으로 염산, 그 다음에 황산,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탄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이런 산에 해당하는 물질들이고, 염기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얘네가 이제 물 속에서 어떻게 되니? 물에 들어가면 뜯어지게 되는데, 어디 갔어? 뜯어지게 되는데, 자, 얘가 물 속에서 이렇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H2 있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이 나옵니다.
얘는 수소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얘도 수소이온이 2개 나올 거고, 그러면서 탄산이온이. 그 다음에 얘는 아세트산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이온으로 해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물 속에서 뜯어지면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나오는 물질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산이라고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네는 자 수산나트륨이죠.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얘는 칼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얘는 칼슘 이온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으로 요렇게 뜯어지면서 요렇게 수산화이온이 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암모니아 NH3는 조금 특이하죠. OH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수산화이온이 나오는 거냐? 얘는 이게 물에 녹으면 누구를 만나? 물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요 물로부터 요렇게 수소이온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물은 OH- 수산화이온으로 요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수산화이온은 없었지만 만들어서 내놓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암모니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더 배울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화학원에서 추가되는 내용이어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앞에 썼던 이렇게 쓰는 거를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알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산과 염기 9가지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그 앞에 공유결합 배우면서 이런 얘기 아마 봤을 거야. 요 HCl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얘 뭐 한 거야?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이죠? 분자입니다. 근데 분자는 원래 물에 들어가면 이온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특이하게도 이온이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지. 자, 얘네는 원래 공유결합해서 분자인데, 특이하게도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온이 된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 A에 해당하는 놈은 뭐가? 비금속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반면에 여기 염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 나트륨, 칼륨, 칼슘처럼 다 뭐예요? 금속이죠. 금속에 OH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B에 해당하는 놈들은 다 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에 OH가 붙어 있는 경우에 염기성이 된다는 거야. 염기가 된다는 거야. 얘는 좀 특이한 경우이고, 암모니아는 특이 케이스고. 자, 해서 요런 이제 또 특징들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산과 염기는 이런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산은 HA라는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소이온과 음이온으로 뜯어지게 되고, 염기는 BOH라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B라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애들을 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어놓은 건 얘네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지? 그 공통점이 뭐야? 수소이온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점이 생기고요. 공통적인 성질이 생겨요. 그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산성이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염기들은 요 수산화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얘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생겨요. 그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염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 요 음이온 때문에 차이점도 생겨요. 마찬가지로 요 양이온 때문에 염기들 사이에 차이점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 겁나게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그지? 우리가 그 물질들의 모든 성질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지? 기껏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고 어느 점이 0도씨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물질들을 각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 물질들을 분류를 해요. 이런 놈 저런 놈으로. 그럼 그걸 분류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 그치?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는 그 기준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산성, 염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나눠준 프린트에 한번 보시면, 프린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프린트 6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거의 54번 유형에 여러 가지 산과 염기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동글뱅이 1번부터 9번까지 저기 있는 대표적으로 9가지 물질들이 있죠? 쟤네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쭉 하고 정리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치? 근데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중에 일부분을 강조하시고 문제 보기 중에 하나 정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치? 거기는 일단 가볍게는 읽어보시고, 나중에 시험범위 들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문제 나오는 빈도는 예전보다 조금 적어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공통점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산의 성질이죠. 얘네는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일단 맛을 보면 신맛이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해질이 됐을 때 특징이 뭐야?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네는 금속과 만나게 되면, 금속과 산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또 탄산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탄산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지시하게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기. 자, 염기는 일단 첫 번째 맛을 보면 쓴맛이 나고요. 두 번째, 자, 얘네도 물 속에 이온이 있으니까 전해질이 되고 전류가 흐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자, 얘네는 단백질을 녹입니다. 네 번째, 얘네도 지시약을 만나면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공통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간단한 내용들을 좀 먼저 봅시다. 먼저 맛 얘기를 좀 먼저 보면, 그치? 신맛이 난다. 그치? 신맛이 나. 뭐,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그치? 대부분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죠. 레몬 신맛이 난다. 그건 산성물질이 있으니까. 시트루산이라는 산성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덜 익거나 신맛 나는 과일들도 있지, 덜 익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식초가 신맛이 나거나, 그 안에 아세트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김치가 오래되면 신김치가 되죠. 그 안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몇 가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연기가 쓴맛이 나는 거는, 연기 쓴맛이 난다 정도만 문제가 나올 거야. 쓴맛 나는 게 뭐가 있니? 확 떠오르는 게 별로 없지. 그래서 얘는 예시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생각해보면 뭐 약이 쓴맛이 나잖아. 그 안에 염기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도, 쓴맛 난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 염산은 신맛이 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과학자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한번 맛보고 신맛 이러고 죽나? 자, 여하튼 그 맛도 마찬가지로 그 찾아낼 수 있는 약품이 있어.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지시학 얘기를 좀 볼게요. 지시학 얘기는 우리 뭐 완자 화학원이나 아니면 완자 통합과학에 보면 거기 색깔들 이제 완전 칼라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이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프린트에는 보시면 선생님이 다시 그 58페이지 맨 앞페이지에 중간에 맨 앞페이지 표에 보시면은 그 리트머스, BTB, 메틸오렌지, 페닐프탈레인의 산성, 중성, 염기성에 대한 색깔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뭐 지시학 색깔이 왜 그렇게 나타나니 뭐 원리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색깔 자체를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리트머스는 중성에서는 보라색인데 문제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걸어쳐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는 예전에는 주황색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 교과서에 다 노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인데 지금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중성일 때 색깔이 조금 더 진하긴 해요. 그래서 뭐 여하튼 교과서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BTB는 노초파 돼 있죠, 그지? 노노프 이렇게 돼 있는데 푸른색이 그 청색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은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됩니다. 색깔 다 외워야 되고요. 그 밑에 그 무지개 색깔 나와 있는 거는 예전에 그렇게 외웠어.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뒤에 남보 지우고 맨 앞에 무무 붙이면 앞에서부터 페노프탈레인,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BTB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외웠던 방법인데 참고로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자, 지시학은 외워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못 외우면 문제 못 푼다. 맞지?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드리고, 자, 이제 요 두 번째 얘기를 좀 봅시다. 전해질 얘기. 자, 전해질 얘기인데, 자, 전해질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류가 흐르는 게 특징이죠. 그지? 근데 이 전해질에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전류가 잘 흐르는 강전해질이 있고요. 전류가 약하게 흐르는 약전해질이 있습니다. 다시, 강전해질은 전류의 세기가 센 거고요. 약전해질은 전류의 세기가 약한 거예요. 그럼 전류의 세기가 세다는 거는 여러분 중학 때 배울 때는 뭐야? 전류의 세기가 뭐야?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지나간 전자의 개수. 전자가 많이 지나갈수록 전류의 세기가 센 거예요. 근데 지금 전해질 안에는 전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 누가? 이온이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온이 많으면 전류의 세기가 센 거고, 이온이 적으면 전류의 세기가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구? 산, 염기도 뭐야? 전해질이잖아. 그러면 산 중에서 어디에? 강전해질에 해당하는 게 있겠지. 그걸 우리가 강산이라고 합니다. 약전해질에 해당하는 거는 약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염기 중에서 강전해질에 해당하는 거를 강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전해질에 해당하는 거를 약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도, 자, 강산도 전류의 세기가 세고요. 자, 왜 세겠어? 이온이 많아. 특히 산이니까 어떤 이온이 많아서? 수소 이온이 많아서. 그죠? 자, 얘는 전류의 세기가 약할 거고, 누가? 수소 이온이 적어서. 자, 강염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고요. 어떤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 많아서. 얘는 전류의 세기가 약할 거고, 어떤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 적어서 그러겠죠. 됐나? 자, 그리고 이런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죠. 자, 여기 잠깐 이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위에 3개가 강이고요. 밑에 2개가 약이에요.
여기도 위에 세 개가 강이고 얘 암모니아가 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눠준 프린트 두 번째 장에 한번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쟤네들 말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강약 예시들을 몇 가지 더 적어놨어요. 그래서 걔네 정도 알고 있으시면 문제푼에 별 지장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꼭대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산염기 그 윗부분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에서 여러 가지 산염기 나왔던 거 윗부분에 한번 보시면 거기 칼카나마 아라철리 해가지고 우리 산화원을 할 때 외워야 된다고 했던 거 있지? 그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거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문제 얘네들 암기하는 요령이에요, 그냥. 요렇게 잘라서요. 여기 칼륨, 칼슘, 나트륨까지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수산화이온이 붙어 있는 거죠? 강염기예요. 요 뒤에 애들한테 OH가 붙어 있으면 이거 약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기는 금속에 OH가 붙어 있는 거잖아. 칼카나마 외운 애들이 다 금속 아니야? 여기 OH가 붙으면 다 염기성이에요. 근데 칼카, 나까지는 강염기고 뒤에는 약염기입니다. 그치? 자, 얘네들 우리가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 싶겠지만 참고로 여기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가끔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나중에 중화반응 배우면 제산제라고 해서 먹는 약, 속 쓰릴 때 먹는 약이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걸 이용해, 특히 수산화 알루미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고, 요 뒤에 안정화된 철 있죠? 그럼 수산화 철 나옵니다. 이 근처 학교에서는 청원고가 부식이라든지 철이 녹쓰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프린트로 좀 잘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런 철이 녹쓰는 현상 설명할 때 수산화 철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녹은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칼카나는 여기에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이 붙어 있으면 약염기예요. 그래서 탄산 칼륨, 탄산 칼슘, 탄산 나트륨 이런 다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판단할 때 알아두면 편하게 써먹을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추가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저쪽 얘기 지울 거야. 저쪽 얘기.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됐어? 요 왼쪽 얘기만 지웁시다. 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류하는데 그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기준들은 이런 성질들이 이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야? 먹어봐. 아까처럼 맛보고 산 이러고 죽으면 어떡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시약 이용하는 거겠죠. 그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내가 지시약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더니 둘 다 산성이야. 근데 산성 중에도 또 종류가 있잖아. 강인지 약인지. 이걸 또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지 또.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볼 거예요. 강과 약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강산, 약산. 보통 이 강약 구분하는 거로는 산을 보통 예시로 많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자,
여기 HA라고 하는 강산과 HB라고 하는 약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얘네를 구분하는 가장 문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전구예요. 전구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니까 전구에 불 들어오겠죠. 그때 전구의 밝기가 밝으면 강, 흐리면 약입니다. 아예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이도 저도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럼 이온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겁니다. 중성이 되겠지,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온의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온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물 속에 HA와 HB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물 속에 입자들이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물 속에 입자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얘네들 중에 얘들아 누가 수소이온이게? 동글뱅이 네모 세모 중에서 그쵸? 동글뱅이가 수소이온이겠지. 왜? 양쪽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얘 HA는 얘 지금 물에 몇 개 녹은 거야 지금? 물에 지금 몇 개 녹아 있어? 4개? 5개? 몇 개 녹은 거야? 5개. 그 중에 몇 개 뜯어졌어요? 그쵸. 얘는 물에 몇 개 녹았어요? 그치. 몇 개 뜯어졌어요? 1개. 그치? 자. 애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녹으면 다 뜯어지는 줄 알아. 아니야. 그치? 물에 녹는다고 해서 다 뜯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물에 잘 녹냐, 잘 안 녹냐, 라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강, 약을 구분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저거 지웠구나. 여기 봅시다. 강염기에 수산화 칼슘이라는 게 있고요. 약염기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썼던 거 지금 지웠지만. 자, 암모니아는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하지만 잘 안 뜯어져요. 그래서 약염기야. 반면에 수산화 칼슘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런데 일단 녹은 놈들은 잘 뜯어져. 오케이? 지금 여기에 물에 녹은 거 표현한 거야. 물에 안 녹은 거 표현 안 해요. 알았지? 물에 녹은 애들 중에 뜯어진 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잘 녹냐, 잘 안 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뜯어지냐, 안 뜯어지냐가 중요한 거야. 됐어요? 잘 뜯어지는 게 강이 되고 잘 안 뜯어지는 게 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물질마다, 산마다, 염기마다 이 뜯어지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다 외우다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모형으로 힌트가 나왔을 때, 얘 잘 뜯어졌으니까 강, 잘 안 뜯어졌으니까 약,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에서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애들이 이런 걸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오해하냐면, 예를 들어서 HCl하고 탄산, 얘를 보는데, 염산하고 탄산인데, 얘는 물에 녹으면 수소가 하나 나와요. 수소이온이. 얘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한 번에 2개 나옵니다. 그럼 얘는 하나 나오고 얘는 2개 나오니까 얘가 수소이온이 더 많이 나오네? 얘가 강이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야. 아니에요. 그치? 왜 아냐? 이게 잘 안 뜯어지거든. 얘는 겁나게 잘 뜯어져요. 얘는 100개가 녹으면 100개 중에 100개 다 뜯어져. 얘는 100개 녹으면 100개 중에 한 개 뜯어질까 말까야. 그러니까 수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잘 뜯어지느냐 안 뜯어지냐가 중요한 거지. 알겠지? 산, 염기는 다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을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가지고 있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라. 수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이 되는 건 아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 모형을 이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새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에 입자가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입자의 이온의 개수의 비율이 이렇게 된대요. 자, 여기에 입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입자들의 개수 비율이 요렇게 된대요. 자, 그럼 누가 강이고 누가 약이니? 이런 건데, 당연히 일단 얘가 강이고 얘가 약이겠죠. 그럼 얘가 왜 강이고 얘가 왜 약이냐? 자, 여기 HA가 들어갔는데, 이 HA가 물에 녹으면, 그래서 뜯어지면, 어떻게 뜯어져? H 플러스와 A 마이너로 이렇게 뜯어지겠지. 자, 이때, 얘들아, 여기 봐봐. H 플러스와 A 마이너는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나와? 1대 1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은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네? 누가 개수가 같아? 얘네들이 개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는 H 플러스, 하나는 A 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얘처럼 안 뜯어진 H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뜯어진 애가 많죠? 강. 그럼 여기는 누가? 여기는 얘네 둘이 개수가 같으니까 얘가 H 플러스, 얘가 B 마이너, 얘는 안 뜯어진 HB가 되는 거지. 뜯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 얘가 약이 되는 거죠. 그래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약을 구분하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이쪽 얘기 지울게요. 여기 지웁니다. 됐어? 자, 요번에는 요 3번 얘기를 볼 건데, 일단 산보 얘를 먼저 볼게요. 단백질을 녹인다. 요 얘기 잠깐 먼저 봅시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가 커버되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맨손으로 만지면 미끌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치?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왜냐면 우리 피부가 단백질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 겉이 살짝 녹으면서, 피부가 녹으면서 때가 녹는 거지, 때가. 그지? 때가 죽은 세포니까. 미끌거리는 느낌이 나고요. 비누 만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수구 세정제예요. 하수구 세정제. 뭐냐면 화장실에 하수구가 막히면 뭐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막히지.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잖아. 거기에 이제 이 염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분해가 되겠죠.
해서 그 머리카락을 살짝 녹여서 이제 물로 쓸려 보낼 때 같이 쓸려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연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요 그 하수구 세정제로 염기를 이용하는 이유 나오는데 어디 문제집이었더라? 어디 문제집에서 이유를 두 개를 대라고 하더라고. 하나는 염기성이니까 단백질을 녹여서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쓴다는 거였는데 또 하나가 뭘까? 나도 모르겠더라. 봤더니 뭐였냐면 만약에 산을 이용하게 되면 그 하수구 관이 있지 관이 이제 보통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관을 부식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기를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는 본 적이 없어서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단백질 녹인다는 성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봅시다. 금속과 산이 만났을 때, 탄산염과 산이 만났을 때인데, 자, 일단은 보시면, 자, 먼저, 금속이 산을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그냥 수소기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때 요 금속은 뭐해? 녹아버려요.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하는 반응이 뭐냐? 마그네슘과 염산이 만나서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여기서 봤는데, 그지? 우리 산화환원 할 때.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 되고요. 수소 이온이 수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두 번째, 자, 이 반응은 마그네슘이 누구보다,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커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자, 이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도 있잖아. 구, 수, 은, 백, 금, 그지? 그럼 얘네는 수소 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으니까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모든 금속이 다 요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 누구냐? 왜 그러냐? 반응성이 수소보다 작아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자, 탄산염이 산과 만나면 이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탄산염도 녹아버려요. 이 탄산염이라는 게 뭐야, 그런데? 탄산이온을 포함한 물질. 탄산칼슘 같은 거. 아니면 탄산나트륨,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탄산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은 얘예요. 탄산칼슘과 염산이 만나면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요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도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꼭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얘들아, 얘는 산화환원 반응 이게 아니게.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었죠.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이게 아니게. 아니지.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산화환원 반응 구분하는 방법 얘기해줬지. 포던소 물질이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이고 아니면 아니다. 포던소 물질 없지?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됐어? 그리고 얘는 우리가 반응이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탄산칼슘, 칼카, 나에 탄산이온 붙어 있으면 약염기라고 했지? 염기성이에요. 얘.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제 약염기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렇게까지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화학원에서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원래 통합과학에서는 이 탄산염이 산과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는 얘기를 왜 배우게 하는 게 원래 통합과에서는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럼 나중에 우리 내신할 때 그 얘기 이제 그냥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부차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산성비가 내린다. 예전에 이제 요새는 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 산성비가 겁나게 많이 내렸거든.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면 자 예를 들어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강 철교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가 부식되는 거야. 부식돼 녹아버립니다. 탄산염, 탄산칼슘 들어가 있는 게 뭐야? 탄산칼슘이 속해서 이렇게 변성하면 되면 대리석, 그지?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대리석 같은 조각상이나 이런 게 많잖아. 성당 이런 데 멋있는 거 많잖아, 그지? 산성비에 맞으면 녹아버리는 거야. 뭐 코 없어지고 막 눈 없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나타나는 게 산성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성비나 이런 것도 좀 뭐 진지하게 배웠었는데 요새는 그러진 않아서 우리나라는 산성비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을까? 우리나라는 대리석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화강암이잖아. 단단한 거. 그리고 다 그지? 그래서 이게 대리석은 약해.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세공이 되는데 화강암은 그게 안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다 그냥 그지? 세밀하게 세공은 잘 안 되지. 우리나라에는 그 대리석으로 지은 탑이 하나밖에 없어. 저기 많이 알지? 탑골. 탑골 공원 가면 탑골 몰라? 응답하라 탑골 뭐 이런 거. 탑골 공원 가면 하나 있어. 그거는 유리로 이렇게 튀어놨단 말이야. 왜 산성비 맞으면 녹아내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뭐 흔히 뭐 불국사에 가면 뭐 다보탑 뭐 이런 거 있잖아. 화강암이야 끄떡 없어. 그런 애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리석 같은 것들이 많은 피해를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예시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얘기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이제 하나 더 볼 건데 이제 완자 교재를 한번 잠깐 봅시다. 완자를 한번 보시면은 (243페이지에) 이쪽 여기 지울게요. 여기 왼쪽 얘기 243페이지 보시면 거기 실험하는 게 하나 나와 있죠. 중간에 널따라 팥대기 갖다 놓고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실험은 화학원에서는 안 나와요. 화학원에서는 안 나오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반드시 나오는 실험이고. 자, 그 실험은 뭐를 알아보려는 실험이냐? 이거 알아보려는 실험이에요. 산성이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자, 염기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 알아보려는 실험입니다. 이게 실험 목적이고 실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리판을 가져다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에 뭐를 전해질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볼 건 뭐냐? 여기 전해질을 적셔놨다고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문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첫 번째, 여기에 사용되는 전해질은 질산칼륨을 이용을 합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다 질산칼륨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중요한데 전해질을 왜 적셔놨을까 하는 겁니다. 자,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놓으면 되는데 왜 전해질을 적셔서 깔아놓느냐? 이 실험은요, 전류가 흘러야 가능한 실험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도선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다가 중간에 끊겼잖아요, 얘네가. 전류가 당연히 안 흐르겠지. 그럼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돼야겠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지? 근데 얘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도체도 있지만 뭐도 있어? 전해질도 있지. 전해질도 전류가 흐르니까. 그죠? 그래서 전해질을 적신 이유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해질을 적셔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왼쪽 여기 이제 산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여기는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를 뭐를 깔아놔야겠니? 참고로, 자, 리트머스 종이는 다시. 자, 리트머스 종이는, 자, 리트머스는 산성에서는 붉은색이 되고요.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이 돼요. 청색이 됩니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도 종류가 있어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다 무슨 색깔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 돼? 푸른색이겠지? 그래야 산성 만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처음부터 붉은색이면 붉은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요. 반대로 여기는 뭐를?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깔아놔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염산을 묻힌 실을, 여기에는 수산나트륨을 묻힌 실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붉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험 결과, 자, 어느 쪽이 마이너스 극 방향이 뭐로?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여기에 수소이온이 있었고 염화이온이 있었는데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지.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간 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건 누가 이동한 거야? 수소이온이 이동한 거예요. 붉은색이 됐어요. 뭐가 나타났다? 산성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누가?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 나타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실험, 전류를 흘려주면 이번엔 요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어느 쪽이? 플러스 극 방향이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었는데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 게 누구다? 수산화 이온이다. 푸른색이 나타났다는 건 누가 나타난 거다? 염기성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런 얘기를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를 볼 거냐면 요 왼쪽 실험에서, 염성 갖고 했던 왼쪽 실험에서,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문제는 산성 갖고 하는 실험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 서술형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요 실험에서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이온은 누구니? 하고 물어봤어. 누구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이온은 누구니? 그죠? 까지만 쓰면 운 좋으면 부분 점수고 운 나쁘면 그냥 틀리는 거야. 하나가 더 있지. 누구? 질산칼륨을 적셔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칼륨 이온도 있고 질산 이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동을 하는 거야. 염화 이온도 이동하고 다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륨이온, 질산이온, 염화이온들은 리트머스와 만나서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동하는 게 당연히 눈에 안 보이겠지. 하지만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일단은 개념 설명 여기까지.